그 다음에 교재 84페이지 비세요. 그래서 거기 84페이지 보시면 채권 채무회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채권 채무회계인데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채권이 받을 돈이라 그랬죠. 그래서 채권은 자산이에요. 뭐라고요? 자산. 채무는 부채예요. 왜냐면 돈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채권 채무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외상 매출금하고 외상 매입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은 자산이고 외상 매입금은 부채인데 거기 옆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기 보시면은 상거래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거래요? 상거래. 안녕하세요, 오션입니다. 그래서 상거래가 뭐냐면은 구매대행을 판매라고 반다는 보시면 상품 등록을 하고 계시는 분을 대상으로 그래서 결론은 뭐와 관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판매와 관련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네, 오늘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토요일날 그다음에 한국 마사에서 하는 85페이지 경마장에 보시면 오늘 바늘왕 배팅하러 왔습니다. 즐거움이라고 근데 예상을 했지만 조회수가 너무 조조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 바늘왕은 돈 받아야 되는 오늘 그냥 거니까 채권 경마장 그냥 돈통 내가 다 털라니까 그냥. 지급업은 문제야 되니까 눈 많이 온다. 이렇게 많이 오는데 경기하냐? 아이씨, 짐승이잖아. 짐승은 뭐 눈 오는 거랑 뭔 상관이야. 그냥 달리면 되지. 그런가? 말인데. 나도 짐승인데. 너도 달려. 야, 옷 딸린다 진짜. 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네. 야 이거 거의 뭐 태백 산매가 아니야 이거 지금? 그래서 우리 여기가 결승선이야. 이제 돌다가 말들이 여기로 해서 직선거리에서 저기로 꼬린점에 꼬리나는 거야. 뭐 하는 거예요? 장난 아니다 진짜. 형, 배팅하기 전에 배당판 보는 방법 알려드려야지. 이게 복승이야 복승. 복승식은 1, 2등 말을 순서는 상관없이 1등, 2등을 맞추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8번하고 10번이면 162배야. 그렇지. 만원 넣으면 162만 원. 이렇게 숫자 간에 교차되는 지점에 대한 배당을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3번, 3번 그리고 7번 3번, 7번은 47.5배. 그렇지. 만원 가면 47만원. 형님, 저 4번 말 있지. 요 말이 영웅 부활이란 말이거든. 영웅 오늘 부활한다. 영웅. 오늘 부활한다. 달리기 전에 말들을 예시장에서 유심히 봐야 돼. 어떤 걸 봐야 돼? 예를 들면 뭐 똥을 싸거나 이러면 컨디션 안 좋은 거야? 뭐 똥을 싸거나 뭐 배탈 나면? 비실비실해 보인다.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말들 힘이 없어 보이잖아. 야 흰색 멋있는데? 이건 아니야. 경마 말이야. 멋있는 거랑 더 틀린 거야? 저기가 헬멧 색깔을 잘 해야 돼. 1번은 흰색 항상 똑같거든. 2번은 노란색, 3번은 빨간색 이런 식으로. 4번은 검정색. 4번 말이 무슨 말이라고? 영웅 부활. 영웅 부활. 오늘 영웅 부활을 부활한다. 야 4번 영웅 부활만 믿는다 나. 오늘 영웅 부활한다. 영웅 부활한다. 4번 놓고 4번이 검정색이잖아. 검정 4번 말이 튀어나와야 돼. 초반에 튀어나와야 돼. 4번 검정색 튀어나왔다. 영웅 부활 튀어나와. 손흥 잡았어. 4번이 1등하고 9가 땄지. 9가 땄어.
구가 땄어. 자 여러분들, 자 45,000원 현금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우편물이 왔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얼마야? 얼마야? 추심 업체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8만 원 얼마니까 2배 됐다. 1억 돈을 순대 좀 먹어. 줄 거냐 안 줄 거냐. 안 주면 뭐 하겠다. 자 5분만 에크레오 퓨리 오놓고 54. 54 어. 마주 되는 겁니다. 이번에 5를 쌍식으로 갔잖아 1등으로. 왜 그런지 알아? 5는 사이즈가 다른 말이야. 급이 다른 말이야. 2X락이야? 개그맨으로 따지면 예재영 같은 존재지. 속으로 뭐라 급이 다른. 아니 그러면 망했네. 추심하기 전에 게이트 열리자마자 파란색 튀어나온다. 보낸 거거든요. 저희가 게이트 열리자마자 파란색이 튀어나온다. 왜냐면 급이 다른 말이니까. 5는 급이 다르다니까. 사이즈가 달라. 4번 어디냐? 5는 대가리 축구. 5는 센 말인데 6이 들어오다니. 53도 갔는데 고드름에서 물 떨어지는 거 신기하다. 고드름. 고드름이 중요하네 지금. 씨. 고드름에서 이거 떨어진다. 가자. 어디? 받아주는 건데 자살하러. 문제는 뭐냐면 뭐 이런 걸 자살까지 해. 서비스를 제공했으니까 수수료 달라. 자살하려면 순대까지 먹어. 씨. 들어갔네요. 이 새끼 돈 잃고 짬뽕 먹는 거 맞아. 순대까지. 조금 좀 뜯어봐봐. 안 마셔? 뭐 누군데? 내가 사왔어. 그래서 계좌 있으니까 못 하네요. 왜 마셔? 주는 거는 수수료 진짜 비 써 있어요. 인생 망하는 놈은 망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진짜. 잘 안 되는 새끼는 말 못 샀어. 10번. 10번? 오늘 무슨 요리야? 오늘 토요일. 세터데이만 샀어. 10번 말 이름이 세터데이야. 세터데이. 세터데이가 1등 해야 돼.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올인이다. 이병헌 알지? 이병헌 올인. 다음에 아이씨 언제 쭉 드라마야. 잘 나와요. 어음의 할인. 세터데이 10번. 10번이 진한 글씨로 하늘색 대가리. 어음을 하늘색. 할인한 경우 매각 하늘색 대가리. 10번을 꼴찌로 달려. 추임만가? 올라온다 10번. 꼴찌에서 올라온다. 10번 올라온다. 그렇지. 10번. 10번. 그렇지. 현중아 더 때려. 세러데이스. 10번 세러데이. 세러데이. 더 때려. 대가리야. 야 쟤는 기수 없는데 기수 떨어졌는데 1등 한다. 기수가 떨어졌는데 그냥 안 올라오고 그냥 달리네 쟤는. 아니 근데 기수가 없으면 가볍잖아. 자기가 지금 1등 하는 줄 알고 있을 거야. 느낌이 있을 거 아니야. 주인이 없는데 그냥 달려버리네. 어차피 인생 그냥 독고다이거든. 말도 안 돼. 예지형이다 저 새끼. 예지형이다. 씨발 개념 없이 그냥 저 새끼 대가리로 들어와도 무효 처리거든. 야 진짜 예지형이다. 예지형 진짜 개념이 없이 다. 세터데이 예지형한테 졌네. 그러면 이제 뭐를 야, 이거 알아야 카메라 찍고 있어, 되냐면 주소. 매출 채권이 쓰레기.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악플 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요새 댓글도 안 달리던데 악플이라도 달려야 되는데. 가자. 야 저쪽에 하나 날라간 거 있어. 가서 주워. 내가 버린 게 아니잖아. 가서 봐봐. 네가 버린 거 튀긴 거야. 요거 2장짜리에 다 있어요. 못 났다 못 났어. 가자. 못 났다 못 났어. 가자. 뭔 세터데이야 이씨. 가자. 순대 먹으러 가자. 18구 들어왔네 또. 또 틀렸어? 48.2배밖에 못 먹었어. 48배 줘봐. 89 복조. 89 매출이 뭐하는 48.2배네? 매출했다. 형 48만원 먹었는데? 6만원 가서 48만원 먹었는데? 야, 나 연예인인데 4억 8천원 먹어야지. 씨. 최소 못해도 48억은 먹던가. 감사할 줄 모르고 이 새끼. 48만 야 순대나 먹으러 가자. 우리가 물건 팔고 계속 순대 처먹잖아 이 새끼. 아까 처먹어놓고. 외상으로 간이 없다 여기는 간이. 외상으로 받는 주세요. 돈못 받아.
그다음에 어음을 받은 건 안 받은 건 아니잖아. 48억은 돼야 돼. 받은 어음이라는 건 8명이나 주겠다라고 어쨌든. 약속만 한 거지. 아직 자. 지금 받았다고 받았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도박하는 연예인 보고 있습니다. 아, 쓰기 저거. 그다음에 아침 매화가 매입 채무, 매입이 사는 겁니다. 채무는요? 아직 돈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그래서 매입 채무는 돈 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상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외상으로 사는 걸 외상 매입금. 그 다음에 어음도 돈 준 거라고요? 안 준 거라고요? 안 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어음이라 그래요? 지급어음. 참고하시고. 내와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 독거노총각은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튜버 출신이다. 1975년생, 올해 나이 48살인 그의 이름은 이청엽. 3천만원짜리 아파트에서의 삶, 여자 없는 삶은 불행도 행복도 아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알 수 있듯 오랜 기간 혼자 살아온 40대 모태솔로 노총각의 리얼한 삶을 소개하는 유튜브로 한때 엄청난 화제를 몰고 오며 혜성처럼 떠오른 인물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자에 관심이 전혀 없다면서 오히려 여자로 시작해서 여자로 끝나는 내용과 구성으로 관심을 받기 시작하더니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런 독거노총각의 모습이 소개되며 급격히 떡상할 수 있었는데, 그의 어록 중에는 나는 여자랑 한 번도 사랑해본 적은 없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여자를 만나 사랑 안 하는 것이 사랑이지 싶다. 여자가 없다고 해서 슬퍼할 것도 인생 끌탕할 필요도 없다. 모두 신기루이기 때문이다 등 여자와 관련된 어록이 수두룩했다. 특히 묘한 중독성과 실수를 유발하는 유머, 가끔 진심을 담은 듯한 광기에 휩싸인 모습 등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응원했었는데, 이런 독거노총각의 등장에 가장 먼저 열광한 이들은 2030 세대로 스포츠카, 시그니엘 거주자, 명품백 등 소위 상위 1%의 재력을 자랑하는 유튜버들의 플렉스에 지치다 못해 지겨워질 때쯤 혜성처럼 독거노총각이 등장해 이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는데, 이후 독거노총각과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도 알고리즘을 통해 유입되었다고 한다. 그렇게 광고도 받고 잘나가던 독거노총각이었지만 여자는 모두 신기루라고 했던 그에게 여자 관련 논란이 터지게 된다. 때는 2021년 3월경 독거노총각은 무려 20살이나 어린 유튜버 A씨와 합방을 진행하게 된다. 당시 독거노총각의 영상에 팬이라고 댓글을 단 A씨에게 독거노총각은 콘텐츠를 찍을 겸 집에 초대를 해 콜라보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촬영을 마친 이후 진짜 자신을 이상형으로 좋아하는 줄 알았는지 A씨에게 고백을 하게 된다. 이후 A씨가 거절하자 독거노총각은 그냥 삼촌 조카처럼 지내자고 제안했는데, 갑자기 A씨가 사과하지 않으면 다 퍼뜨린다고 협박을 해 이건 아니다 싶어서 영상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평소 독거노총각의 팬이었던 A씨는 촬영 제의를 받고 기포서 갔는데, 독거노총각이 무려 5번이나 끈질기게 사귀자고 고백을 했고 계속해서 거절하니 그제서야 삼촌 조카로 지내자고 했으며,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해서 통화로 보고 싶다, 20살 차이 아무것도 아니다, 부부 컨셉 하자 등의 이야기를 하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집착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렇게 20살 연하 여성 팬의 고백 거절에도 끈질기게 연락해 사귀자고 조른 독거노총각의 행실이 발각되자 사람들의 질타가 쏟아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거노총각은 계속해서 유튜버 활동을 이어나가며 어느덧 18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엔 갑질 논란에 휘말리게 된다. 불과 얼마 전 한국과 일본 남녀 간의 교류회를 주선하는 유튜버인 상우상이 독거노총각과 영상을 찍었다가 그의 갑질로 인해 영상을 내려버린 사실을 폭로하며 사건은 시작되었다. 요약하자면 약 3개월 전 독거노총각은 일본 여자를 만나기 위해 상우상이라는 유튜버에게 개인적인 메일을 보내게 된다. 원래부터 독거노총각의 팬이었던 유튜버 B씨는 흔쾌히 그를 후쿠오카에서 진행하는 한일 교류회에 초대했고, 일본 여행을 가본 적이 없던 독거노총각을 위해 오는 과정부터 시작해 포켓 와이파이 예약, 호텔 예약 등을 알아봐 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당시 B씨가 호텔 예약을 알아볼 시기에는 후쿠오카의 숙소가 주말 기준 20만원 안쪽으로 전반적으로 가격대가 꽤 높아 독거노총각이 숙박 비용에 대해 부담감을 느껴 했다고 한다. 이후 본인은 그냥 누울 자리만 있으면 된다며 계속 더 싼 데는 없냐고 얘기하길래 결국 B씨는 사무실로 쓰고 있는 집을 독고에게 빌려주게 되었고, 이후 촬영을 순조롭게 마친 뒤 본인의 채널에 동영상을 업로드하게 된다. 하지만 얼마 뒤 독거노총각은 B씨에게 일본 여자 관련된 거 올라오면 자신의 구독자가 빠지니까 해당 영상을 내려달라며 일방적인 통보를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해당 영상에서는 독거노총각을 악의적으로 편집하거나 부정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런 일방적인 통보에 B씨는 독거노총각에게 너무 이기적인 게 아니냐며 말을 했고 둘의 말다툼이 이어지게 된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코노 총각은 자신이 구독자가 많은 대형 유튜버라는 점을 악용해 당시 5,0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B씨에게 이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동영상을 내리라며 갑질을 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B씨가 일본에서 무료로 제공한 숙소마저 그게 무슨 집이냐 노숙한 거지 라며 비꼬았다고 하는데, 이후 B씨가 이런 사실을 공론화시키자 그제서야 도코노 총각은 B씨에게 오해가 있다고 연락을 취했고 갑자기 없던 일로 하자는 그의 말에 분노해 해당 영상을 올리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게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갑질까지 시전한 도코노 총각의 추악한 본성에 많은 사람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이다. 준비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대손 충당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충당의 뜻은 준비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준비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충당 들어가는 글씨는 두 가지를 배워요. 그래서 하나는 대손 충당금이고 하나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럼 여기서 문제.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뭐 주려고 모으는 걸까요? 퇴직금 주려고. 네. 그리고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이거 보실 수 있어요. 장기수선 충당금이라고. 시험엔 안 나와요. 이거 이제 아파트 사시는 분들 그 관리비 고지서 내역서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장기수선 충당금 또는 장기수선 충당 부채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우리 아파트들 오래되면 뭐 해야 되죠? 고쳐야 되죠. 수리해야 되죠. 그거 하려고 모아놓는 돈입니다. 이게 없으면, 이게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뭔가가 고장났을 때 그 돈을 관리비로 다 이렇게 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오래된 아파트로 이사 가시는 분들은 꼭 관리사무실 가서 이게 얼마나 있는지 꼭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적으면 나중에 사건 사고 터졌을 때 관리비가 올라가 버립니다. 왜냐면 돈이 부족하니까 뭐 해야 돼요? 관리비로 더 많이 부과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오래된 집 가실 분들은 특히 이 장기수선 충당금이 얼마 있냐가 좀 중요해요. 왜냐면 대한민국 대부분 아파트들은 이걸 많이 모으지 않아요. 근데 많이 모으지 않는다라기보단 구조상 많이 모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새 집 들어오시는 분들의 마인드가 한 70-80%는 이 마인드예요. 나 여기에서 조금 살다가 비싸게 팔고 뭐 할 거예요? 이사 갈 거야. 네. 나 여기에서 죽을 때까지 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기수선 충당금을 많이 걷고 싶어도 많이 내라 그러면 싸움 납니다. 그래서 실제 부족한 경우들이 꽤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래된 아파트 잘못 들어가시면 관리비를 많이 내야 되는 현상도 나타나기도 하는데 뭐 그건 이제 아파트 얘기고. 그래서 저희가 아셔야 되는 건 대손 충당금은 보충법 써요. 무슨 법 쓴다고요? 보충법. 보충법의 뜻이 뭐죠? 말 그대로 뭐 한다? 보충한다. 그래서 모자른 것만큼 채워줍니다. 그 다음에 기억하셔야 되는 게 대손상각비가 있고요.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있어요. 그래서 대손상각비는 요때만 쓰는 거예요. 매출 채권일 때나. 그래서 외상매출금하고 다 들어. 그래서 얘는 판매비와 관리비. 그 다음에 기타는 매출 채권이 아닐 때. 그래서 얘는 대여금이나 미수금, 영업과 관련이 없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외상 매출금도 돈을 못 받을 수 있죠. 받으러움도 못 받을 수 있어요. 맞죠? 네. 그 다음에 대여금도 못 받을 수 있고 미수금도 못 받을 수 있는데 요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냐면 매출 채권이 되려면 판매와 관련이 있어야 돼요. 뭐와 관련이 있어야 돼요? 판매. 그래서 판매와 관련이 있을 때는 대손상각비로 처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여금하고 미수금은 판매와 관련이 없어요. 근데 판매와 관련이 없지만 돈은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럴 때는 앞에 기타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가 붙으면은 요거는 판매와 관련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뭐 나머지는 특별히 보실 건 없어요. 일단 요 세 줄만 기억하시면 돼요. 대손은. 그리고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은 대손은 다 해결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 파트세요. 그 다음에 102페이지로 쭉 넘어오세요. 그 사이에 있는 대손은 안 보셔도 우리 공부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02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기타의 당좌자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건 나중에 볼 건데 거기 미수수익하고 미지급 비용이라고 있어요. 그 옆에다가 이렇게 써주세요. 결산. 그래서 미수수익 미지급 비용은 나중에 결산할 때 볼 겁니다. 그래서 결산 나오면 몇 월 며칠 날 하는 거라고요? 12월 30일. 일단은 그 정도만 보세요. 그 다음에 104페이지에 있는 성급비용 선수수익도 얘도 결산이라 나중에 볼 거예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결산 연습하면서 몰아서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106페이지로 오세요. 여기는 좀 중요해요. 106페이지 106페이지에 보시면 선급금하고 선수금이라고 있는데요. 선급금은 자산이에요. 선수금은 부채. 그 다음에 그래서 요 선급금하고 선수금은 언제 쓰냐면은요 요때 씁니다. 계약금 주고받을 때.
그래서 보시면 성급금의 뜻이 뭐죠? 성급의 뜻이 뭐예요? 먼저 줬다. 그래서 돈을 먼저 줬는데 계약금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먼저 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선수금의 뜻은 뭐죠? 먼저 뭐 했다? 받았다. 그래서 뭐를 먼저 받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계약금. 근데 왜 성급금은 자산이냐면 돈만 줬지 아직 물건은 안 받았어요. 그러면 그 물건 받을 때까지 이 돈은 누구 돈이죠? 내 돈이에요. 왜냐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상대방이 저기 죄송한데 물건이 없어요. 돈 다시 드릴게요. 이런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성급금은 아직은 내 돈입니다. 근데 뭐 받으면 내 돈 아니에요? 물건 받으면. 그 다음에 선수금은 부채죠. 그래서 왜 부채냐면은 돈은 받았지만 아직 물건은 안 준 거예요. 그러면 물건 줄 때까지는 이 돈은 내 돈이에요? 남의 돈이에요? 남의 돈이죠. 그래서 물건을 내가 주면 그때부터는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에도 불구하고 저는 왜 안녕하세요, 버닝돌입니다. 다음에 오늘은 제가 30살에 연봉 107 8,000 페이지. 대기업을 버리고 퇴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직 퇴사를 한 건 아니고요. 몇 개월 이내에 퇴사할 계획입니다. 107페이지 보시면 선납세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원천징수. 그래서 원천징수가 뭐죠? 원천징수가 뭐냐면 세금 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월급 받잖아요. 회사 다니시면 그럼 월급 받을 때 돈 다 받아요? 세금 떼고 받아요? 세금 떼고 받아요. 그게 원천징수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은행에다가 돈 넣어놓으면 이자 주죠. 이자 줄 때 못 떼고 받아요? 세금 떼고 받아요. 그거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따 나오는데 돈 줄 때 떼는 거는 예수금이라 그래요. 무슨 금이라 그래요? 예수금. 그 다음에 돈 받을 때 떼는 건 선납세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자를 받거나 아니면 법인세를 미리 낼 때, 이때를 선납세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원천징수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줄 때 떼는 건 뭐라고요? 예수금.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게 더 많이 나와요. 왜냐면 저희 공부할 때 월급 주는 거 잘 나오거든요. 근데 월급 줄 때 월급 다 줘요? 아니죠. 못 떼고 줘요? 세금 떼고 주죠. 다들 키워드나 프로그램 자, 그 다음에 받을 때는 선납세금인데 이거 왜 선납세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요. 앞에 잠시만 봐주세요. 이게 왜 선납세금이냐면 우리 그 회사는 법인세라는 걸 내요. 무슨 세를 내요? 법인세를 내는데 법인세 언제 내냐면 내년 3월에 내요. 언제 낸다고요? 내년 3월에. 그래서 내년 3월 달 거를 미리 낸다. 그래서 무슨 세금이라 그러는 거예요? 선납세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납의 뜻이 먼저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 벌면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법인이 내는 걸 무슨 세라 그래요? 법인세. 그리고 개인이 내는 건 소득세라 그래요. 그래서 소득세는 요때까지 내는 거예요. 내년 몇 월까지요? 5월달.
요거 참고하세요. 그래서 먼저 냈다 그래서 선납 세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 밑에 보시면 부가세 대급금하고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아마 빠르면 다음 주, 늦으면은 1월 초에 볼 건데, 이건 말 그대로 부가가치세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매출할 때 내는 세금을 매출세액이라고 하고요. 살 때 내는 세금을 무슨 세액이라고 그래요? 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매출세액이 부가세 예수금이에요. 그리고 얘는 부채입니다. 그 다음에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해서 자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 지세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왜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하냐면, 예수금의 뜻이 뭐냐면은요, 수금의 뜻이 뭐죠? 돈 받은 거.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의 뜻은 부가세 내려고 돈 받은 거예요. 나중에 부가가치세 할 때 설명드리겠지만, 부가가치세는 누가 내는 거냐면 소비자가 내는 거예요. 누가 내는 거라고요? 소비자. 그래서 우리 뭐 커피 전문점 가서 커피 사 먹거나 아니면 마트 가서 물건 사거나 할 때 부가가치세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것과 연관성이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매입세액은 여기 보시면 대급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금이요? 대급금. 그래서 대급금의 뜻이 뭐냐면 대신 지급했던 뜻이에요. 마진은 대급금의 뜻이 뭐라고요? 대신 지급. 그러니까 누구 대신 지급한 거냐면 소비자 대신 지급한 거예요. 그러면 대신 내줬으면요, 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대신 뭐 했으니까? 내줬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08페이지 밑에 보시면 소모품 있어요. 뭐 있어요? 소모품. 그래서 소모품은 자산이고요. 소모품 B는 비용이에요. 두 가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09페이지 밑에 보시면 페이지 밑에 보시면 가지급금과 가수금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뭐라고 적어주시면은요. 웃으면 안 돼. 시작할 때. 베트남 신부가 나이 많은 한국 신랑과 무슨 계정이요? 임시계정. 좀 전에도 임시계정 하나 있었죠. 뭐 있었죠? 임시계정? 현금 과부족이라고 있었어요. 뭐라고 있었다고요? 현금 과부족.
그래서 가지급금은 크게 두 가지로 많이 나와요. 시험에서는 몇 가지로 많이 나온다고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출장 가실 때 출장비. 우리 출장 가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회사에서 뭐 주죠? 네, 돈 줍니다. 출장비라는 걸 줘요. 근데 아시겠지만 출장비를 줬을 때 그 사람이 얼마 쓸지, 언제 쓸지, 어디에 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그때 쓰는 거를 가지급금이라고 해요. 왜냐면 가지급금의 뜻이 지급은 했는데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때. 혹시 타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거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만약에 회사에 그 격리 직원으로 갔어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은 사장님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나 이따 몇 시에 나갈 거야, 얼마 준비해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돈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돈 가져가면서 나 이거 어디에 쓸 거야,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지 정확하게 얼마를 쓸지 이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그때도 뭐라 그래요? 가지급금이라고 해요. 그리고 추후에 사업하실 분들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설명드리면 이거 가져가서 쓴 다음에 메꾸셔야 돼요. 안 메꾸시면 사장님 월급 처리돼 버립니다. 개인적으로 쓰는 거 우리가 왜 법인은 누구 거예요? 회사 거예요. 이거 개인적으로 막 갖다 쓰는 사장님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본인 월급으로 두드려 맞아요, 법에서. 그래서 회사 돈 막 가져다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막 가져다 쓰는 사장님들이 있어요, 없어요? 종종 있어요. 이제 그런 사장님들 만나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많지는 않습니다. 요즘에 사장님들도 대부분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많지는 않은데 이제 법인 돈을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사장님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 회사니까. 근데 그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개인 회사와 법인 회사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개인 회사는 사장님 월급을 안 줘요. 월급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개인 회사는 그 돈이 다 누구 거예요? 개인 거예요. 그 대신 개인 회사는 세율이 세요. 우리나라 현재 최고 세율이 45%예요. 몇 프로라고요? 45%. 근데 법인 회사는 사장님 월급을 줘요. 월급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회사 돈 갖다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 대신 월급을 주는 거예요. 법인 회사를 차리시게 되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 회사는 사장님 월급이 없고 법인 회사는 뭐가 있어요? 사장님 월급이 책정되어 있어요. 왜냐면 개인 회사는 가져가면 다 누구 거예요? 내 거. 그런 차이점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수금이라고 있습니다. 요즘 요거는 잘 안 내요. 가수금은 뭐냐면 수금은 했는데 모르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나 지금 열심히 막 일하고 있는데 3살 만에 400원 벌고 내 통장에 3살 만에 1,000만 원이 찍혔대. 근데 나한테 1,000만 원 줄 사람이 없어.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모르는 돈을 받은 거, 그거를 가수금이라고 합니다. 돈은 받았는데 내용을 뭐 할 때요? 모를 때. 이때 쓰는 게 가수금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딱 한 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열심히 수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에 70만 원이 들어왔다라고 통장에 찍힌 거예요. 근데 이름도 나는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갖고
나에게도 이제 모르는 돈이 들어오는 게 생기나 보다. 그래서 와이프한테 얼마 들어왔고 누구한테 들어왔는데 알아 그랬더니 그 당시에 전세 살고 있었거든요. 집주인이잖아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저기 보일러 고장 나갖고 반반씩 하자 그래서 고쳤었거든요. 그래서 신세한탄을 했죠. 그럼 그렇지 나한테 모르는 돈이 들어올 일이 있냐. 근데 참고로 이건 아셔야 돼요. 1년에 한 700억에서 1000억 되는 돈이 모르는 사람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잘못 보내서. 계좌이체 잘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게 한 700억에서 1000억 정도 된대요. 1년에. 가면 갈수록 줄어는 들고 있는데 꽤 많은 돈이 잘못 들어간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 보낼 때 다 확인해야 되는데 간혹가다 확인 안 하고 누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못된 돈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법이 이제 계속 발전하고 있어서 그전에는 돈 달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안 주면 골치 아팠었어요. 왜냐면 소송으로 가야 됐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그게 이제 계속 발전되고 있어서 소송으로 안 가도 해결이 되게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항상 이거예요. 뭐가 문제냐면 내가 돈을 보냈는데 이 통장이 압류 걸린 통장이야. 네, 이럴 때 문제되고, 또 하나는 실제 있었던 일인데 돈을 보냈는데 이 상대방이 돈 들어오는 걸 확인하자마자 다 빼갖고 잠수 탔어. 네,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잠수 타신 분은요, 잡아도 문제인 게 이 사람이 재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확률이 높아요. 그럼 이건 잡아도 문제고 법으로 해결도 안 되잖아요. 뭐 민사 가서 만약에 내가 이겼다라고 쳐. 근데 어차피 이 사람은 나한테 줄 돈이 없어. 이러면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예전에 실제 어떤 어머님이 그 집 살려고 1억인가를 계약금으로 보냈는데 그게 잘못 간 거예요. 근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분이 통장에 돈 들어왔네 그래갖고 빼고 잠수 탔어요. 근데 잡으면 뭐예요? 어차피 그분은 돈이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항상 돈 같은 거 보낼 때는 확인을 꼭 2-3번씩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물건 같은 거 살 때도 조심하시고, 저도 사기 한번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 어버이날마다 부모님 비타민을 사드렸었어요. 미국에서 이제 수입하는 걸 샀었는데 한 5번째까지는 물건이 잘 왔거든요. 근데 이제 6번째 또 사드리려고 한 10만원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2개 정도 사고 10만원을 입금했는데 물건에 대한 얘기가 없는 거예요. 네, 사이트를 이용해서 샀었거든요. 그 대신 이렇게 사주는 사이트들이 있었잖아요. 과거에. 뭐 요즘도 있지만. 그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거기에서 어느 순간부터 사기를 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받고 물건은 보냈다라고 사이트에는 뜨는데 뭐가 안 오는 거예요? 물건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기존에 괜찮았었어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때 그냥 돈 10만원 날렸죠. 한 11만원 됐나? 근데 뭐 다행히도 몇백만원은 아니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했는데, 그래도 11만원 벌려면 내가 몇 시간 떠들어야 되지 그 생각하니까 뒷골이 좀 땡기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돈 관련된 거는 내가 철두철미하게 해도 사기 당하는 경우엔 사기 당하는데 그래도 한 번씩 더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고 쉴게요. 가수금까지 봤구나. 가수금까지 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예수금이라고 있어요. 네, 무슨 금이라고 있어요? 예수금. 네, 여기에는 지금 빠져 있어요. 원래 요 안에다 넣었어야 되는데 빼셨더라고요. 그래서 예수금은 이것도 원천징수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원천징수가 돈 주고받을 때 못 띄는 거라고요. 세금 띄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띄는데 요건 이제 줄 때 띄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요거 줄 때 월급. 그래서 우리 월급 주는 경우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월급 줄 때 못 띄죠? 세금 띄죠. 그래서 세금 띄는 게 일반적으로 4대 보험. 그래서 건강보험, 그 다음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그 다음에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100% 누구 부담이에요? 네, 이거는 100% 회사 부담이에요.
그래서 개인은 산재보험은 안 냅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은 어르신들 위해서 우리가 대신 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부자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 관련돼서 돈은 많이 필요한데 국가가 준비되어 있는 게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 이 장기요양보험도 일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시겠지만 반반씩 내요. 그리고 고용보험은 회사가 조금 더 내요. 직원보다는. 그래서 뭐를 조금 더 내냐면 우리가 내는 고용보험은요 실업급여예요. 그리고 회사는 실업급여하고 요런 교육 관련돼서 대금을 조금 더 냅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은 회사가 조금 더 많이 내요. 그리고 산재보험은 100% 누가 낸다고요? 회사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건 직원 부담분이 있고요. 누구 부담분이 있죠? 회사 부담. 그래서 직원은 무조건 예수금 하나로 끝이에요. 그 다음에 회사 부담분은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은 복리후생비.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과. 근데 이거 안 외우셔도 돼요. 시험 때 다 줘요. 그 다음에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보험료. 근데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옛날에는 외우라 그랬는데 지금은 지문에다가 다 줘요.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오. 회사 부담분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시오. 이렇게 다 주기 때문에 외우지 마세요. 적는 건 괜찮은데.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직원이 내는 세금은 뭐라고요? 예수금. 나머지는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지문에다 주어지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40분에 재고자산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재고자산 일부 보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